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조나단 목사님 또 내일 서울대학병원에 또 예약이 돼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치료를 위해서 쉼도 가져야 되고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그 나머지 시간을 또 주와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애국 성도들 위해서 되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애국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현재 너하라 TV가 복구가 된 상태인데요. 왜 1천만 TV로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요.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하라 TV가 현재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되면 이제 아예 구글에서 계정이 폭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11월 한 그 중순까지는 1천만 방송에서 거의 모든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하라 TV에서는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주일 예배만 너하라 TV에서 송출이 됩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너하라 TV에서, 그리고 일반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1천만 TV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주제들로 방송이 진행이 되는지요? 썸네일 한 번만 올려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 세력 처단 시작했다. 요즘에 한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저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처단이 왜 이렇게 늦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그 처단 작업이 기초공사가 끝나서 아마 진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상원 의원 11월에 광화문에 초대되었다. 이 목사님께서 요즘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전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관련돼서도 이따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전라도가 일어났다. 오늘 전라도 지역에서 집회가 2번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편집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영상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통계 조작 징역 3년 정도의 처벌감이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9.19 군사 합의 그리고 탈원전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는지 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부동산 정책부터 정말 최악이었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오늘 두루면밀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심판대에 선다. 결국엔 지금 안 끌려가려고 계속해서 단식 투쟁을 벌여왔는데 그 단식 과정 속에 있었던 내용도 좀 살펴보고요. 왜 병원을 이렇게 옮겨 다녀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 결국엔 이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요런 기사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기사를 띄워주시면, 그래서 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세계 1위의 유튜버, 개인 유튜버로는 세계 1위입니다. 맞습니다. 차량 리뷰 중에 J 플립 5, 이게 신형입니다. 최신형 이번에. 네. 꺼내면서 우리의 공식 카메라다. 요 J 플립 5를 새로 이번에 구입하는 분들인데 최근에 나오는 이 휴대폰들이 네네. 카메라 기능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1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가 1000만 화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카메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세계 1위 유튜버가 우리나라 삼성의 J 플립 5를 쓴다고
그렇게 저렇게 한 번만에 저 사람이 1억 8천만 명의 맞습니다. 그 구독자를 갖고 있거든요. 밑에 조금만 내려주시면 네. 거기 나옵니다. 작은 글씨. 예, 1억 8,400만 명의 네.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근데 1억 8천만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 구독자 수 있는데 네네. 저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명 예.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저 J 플립이 이렇게 반으로 접는 휴대폰이에요. 예.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씁니다. 갤럭시. 이렇게 폈다가 네. 반 접는 거. 네. 삼성에서 이걸 만약에 삼성에 나온 거죠. 이번에 5가 나왔어요. 네. 이걸 저렇게 1억 8천만 앞에서 보여주면요. 거기에 대한 구매가 뭐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이 광고 예.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삼성 이 전자 네. 아주 대박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 밑에 사진까지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예,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1억 8천만 명의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 개인 유튜버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촬영할 때 요 핸드폰을 씁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밑에 좀 내리면 영상도 나와요. 밑에 좀만 더 내려주세요. 이거 밑에 핸드폰 이렇게 접는 모습. 예. 이렇게 접힌다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저겁니다. 예, 예. 네. 저기 이제 갤럭시에서 나온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 핸드폰을 쓰고 계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좀만 더 내려가 보시면 갤럭시 S 울트라 요 밑에 저기 있습니다. 네. 갤럭시 좀만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좀만 더 크게. 사진을 좀만 더 크게. 네. 지금 저 차량 안에서 이 팀이 그 밑으로 좀만 더 내려주세요. 좀만 더 밑으로.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 지금 촬영하기 위해 들고 있는 핸드폰. 네. 촬영용 핸드폰이 갤럭시 S 울트라라고 하는 삼성에서 만든 최신형 핸드폰이거든요. 이걸로 이 유튜브 채널이 촬영을 한다.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대 다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이어가지고 1억 8천만 명이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만 이렇게 비춰주고 소개를 해도 그 광고 효과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1억 개가 판매가 됐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1천만 조직을 해서 이런 광고 효과를 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네. 지금 우리 가입시키는 인원이 네. 1,000만이 됐다. 그러면 저 유튜버 이상의 우리는 강력한 파급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독자가 1억 8천만 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약에 1천만 명이 똘똘 뭉친 구독자와 같은 조직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이 재정의 영향력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노총이 매달 그 이 회비를 걷어서 반국가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지하고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천만조직입니다. 그 점을 꼭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유마을 화이팅입니다. 이 자유마을이 결코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그 문재인 정권 때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세워가지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요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쪽바 X 너네 땅 가라 막말에 눈물을 쏟은 일본 유튜버. 일본 유튜버가 이제 여행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그 밑에 좀만 내려보시면 그 기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유튜버인데요. 유튜브 채널명이 유이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너 어디 나라에서 왔냐? 한국 땅에서 나가라! 하면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 보면 다 때려 죽이고 싶어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일본 사람한테 그냥 그 자리에 생방송에서 막 퍼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본 여성 유튜버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방송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게 일본 유튜버한테 길 지나가던 행인이 북한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그 행인이 그러면서 우리는 너네 일본 사람들 증오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좌파죠. 북한에서 왔던 중국에서 조선족이던 탈북민이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주 이 좌파죠, 좌파. 네. 일본 사람들에 보여주세요. 대한 혐오 감정을 많이 갖고 있게 하고 지금 저 문재인이나 네. 또 이재명이가 그런 짓을 해서 저 아마 일본 여성 유튜버 같은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맞습니다. 참 밑에 또 보면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사진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일본 울면서 일본 사람으로서 죄송하다. 꼭 그 자리에서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남성한테. 이게 사실 사과할 일은 아닌데. 왜 사과합니까? 정식 항의해야지. 참, 이 반일 감정 선동시키고 있는 게 정치권에서부터 아니 대통령이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고 선동이 돼서 일본 사람만 보면 저렇게 혐오를 하고 있는 문화가 대한민국 내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다음 또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대비되는 건데 우선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그럼 만약에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가고 싶어요. 네. 2030 여성 열광 일본 관광객 100만 명을 넘겼다. 선생님, 이 일본 관광객 100만 명이 넘을 정도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행을 일본 가지 않습니까? 예, 만약 일본 갔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차별적인 언행을 한다면 그 견딜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대의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어떤 그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언론에 나가게 되면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오고 싶은데 특히 여성 관광객들 주저하지 않겠어요? 저 일본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맞습니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그건 과거 100년 전 과거의 이야기 그 할아버지들이 한 일이고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꼭 묻습니다. 한국이 오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면 나에게 꼭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서를 묻는 네, 일본 신학생들이 우리 한번 왔는데도 묻더라고요. 아무런 뭐 절대 너희들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너희들 할아버지들이 한 일이고 너희들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안도에 숨을 내쉬는 거죠. 안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일본 같은 경우엔 100년이라고 하면 6.25를 일으켰던 북한은 사실 훨씬 더 가까운 역사잖아요. 일본은 우리 36년 괴롭혔습니다. 예. 중국은 530년이에요. 중국 관광객들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 중국 관광객도 우리는 530년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범죄하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예. 참, 이게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죽인 사람만 하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한데 왜 그런 북한에게는 왜 이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세력들에게는 호의적이면서 왜 이렇게 일본에게는 저렇게 반일 감정을 선동시켜서 국익보다도 하등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감정 선동을 21세기에 지금 하고 있는지 진짜 이게 심각합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니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 내에 대한민국 자체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반국가 세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권자를 했었으니 이게 오죽했었겠습니까? 다음 또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북러에 침묵하는 윤석열 국민 패싱 그만하라.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싸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유승민이가 정신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언제 북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침묵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방송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쿵짝거리는 것은 이건 아주 큰 엄청난 범죄이다. 분명히 경고했는데 무슨 유승민이는 윤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다고 침묵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또 선동하고 지금 우리 윤 대통령께서 뉴욕 간 것을 또 유승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대통령이 해외 여행을 잤다. 국내 민생을 챙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여행 간 적 없습니다. 전부 업무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그냥 회담하는 기계로 봐라. 이렇게 가지고 뉴욕 가서도 시간 단위로 해서 30개국을 이제 원수들을 만난다. 예, 예. 근데 이번에 뉴욕에서 만나는 국가 원수들은 우리하고 수교는 맺고 있지만 네. 우리가 이름을 대도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수교는 맺고 있지만 네네. 한 번도 원수, 국가 원수 간에 이렇게 국빈 초청이나 회담을 한 적이 없는 나라. 예, 예. 이런 나라만 뽑아서 30개국을 이번에 뉴욕에서 회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2030년도에 있는 부산 이 무역 박람회죠. 네. 부산 엑스포 이것이 이번 11월에 이제 투표를 해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나라도 한 표고요. 맞습니다. 예. 큰 나라도 한 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선 열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면 네네. 대통령이 나서는 것밖에 없어요. 야. 그래서 세일즈 외교를 지금 하러 가고 돈 벌러 간 것이고요. 국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유승민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고도 거짓말 하는 건지 대통령이 너무 외유가 잦다. 개인 여행하러 간 게 아닙니다. 부산 이 엑스포 무역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투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 코트라에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현재 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하고 지금 막상막하 겨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이번에 유엔 총회 하는데 전 세계 한 200개 원수들이 오니까 미국도 한 표, 저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나라도 한 표예요. 그래서 30개국만 설득하면요. 특히 중동하고 아프리카를 좀 설득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고 앉았고 국가의 지도자라는 국회의원을 지난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북러 회담 생각 바뀔 듯? 아닙니다. 이미 출발하기 전에 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김일성이하고 푸틴하고 짝짝구 가는 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맞습니다. 네. 요 다음 기사가 방금 말씀하신 그 기사거든요. 그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용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 대통령,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이거 불법이다. 네, 맞습니다. 중국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요, 네. 러시아하고 북한과 삼각관계 갈 것 같지만은 중국은 여기에서 약간 거리를 둘 거예요. 예. 자기들 중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네. 당분간은 북한, 러시아에 합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네. 선생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유승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자기네 당의 대통령까지도 탄핵시켰던 그 탄핵의 주범이잖아요, 사실상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 특히 유승민처럼 계속 자기 당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기 당의 대통령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저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나 네. 공동체, 국가나 교회 안에나 또 우리 애국 세력 안에도 항상 이렇게 비판적이고 빼딱선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국 세력들은 조금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생각과 좀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반드시 이 땅에서
이 문재인이나 또는 이재명 같은 이 주사파 세력을 몰아낼 때까지는 당분간은 내 생각과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정의를 내려놓으라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내 어떤 의지라든지 내 감정이 안 맞는 게 있더라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애국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약간씩의 불편한 부분이나 나하고 안 맞는 게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긍정하는 입장으로 된다. 반드시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긴다. 이런 입장으로 나가면 잘 될 겁니다. 네. 저 유승민 같은 자가 이 애국 세력 안에는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같은 국회의원이 자기네 당에서 나온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고 분열의 불씨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서는 이런 국민의힘에다가 진짜 자유우파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우파에 또 이 자유통일당에서 후보 낸다 그러면 왜 또 보수 갈라치기하고 분열 조장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자유우파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가치를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는 영역을 광화문에서 탄핵 이후에 아무 소리 못하던 국민의힘, 자유우파 정당의 정통이라고 말하던 국민의힘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을 때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우리 자유애국 세력이 이제는 하나의 정당으로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통일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면서도 더 그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정의당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거나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국민의힘이 너무 미비한 게 많기에 그렇게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켜줄 수 있는 세력으로서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당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는 그 역할, 예. 국민의힘이 아무 무기력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무슨 중도 세력을 안고 가야 된다. 중도라는 건 없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중도 좌파냐, 중도 우파냐지 네. 중도는 없는 겁니다. 지금 저 문재인이가 오늘 9.19 5주년에서 연설한 내용 중에서 이 우파 정부는 이제 우파 정부란 얘기했거든요. 네. 그분 자기들은 어떤 대통령도 정부에 대해서 우파 정부다, 좌파 정부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무슨 정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우파 정권이란 말은 본인들은 좌파 정권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좌파 정권에서 이 나라를 다 말아먹은 일인데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사 보내준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워싱턴에 기적이 일어났다 쇼츠 영상이 있거든요. 자유통일당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할 수 없는데 자유통일당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좀 갖고 왔는데 요 영상 한번 좀 틀어주세요. 네, 한번 틀어주십시오.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청장을 내가 가져왔어요. And that is why, in order to show you guys a proof, I have. 가져왔잖아, 이거 봐라, 이거. 북한을 이 상태로 둬서 되겠느냐? 더 압박을 해야 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을 3달만 끊어주면 북한의 핵무기도 미사일도 다 끝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발의를 해주겠다. 11월 말에 한국에 와서 자신이 이것을 발표하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만나는 의원님들은 자동적으로 다 법안에 함께 동의하고 사인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청장을 여기까지인데요. 네.
목사님 사실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개인적으로 미국 상원 의원의 초청장 받은 사람 혹시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현역 의원, 대한민국의 의원이라도요, 미국 상원 의원 눈에는 네.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 정도 되면요, 이게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무슨 초청장 보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원 의원이 공식적인 초청장, 저기 보면 밑에 그 엠블렘도 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데, 네네. 우리 전 목사님을 초청한 그 상의원들의 초청장, 저게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만났을 때 전 목사님의 어떤 요구와 의견을 그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해준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 대통령도 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민주당 의원 다 달려들어도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광훈 목사님이 굉장한 일을 해낸 겁니다. 아까 저 유승민이가 저 대통령 일도 안 하고 네네. 놀러 다닌다고 그랬는데, 내년 후년 2020, 그러니까 오사카에서 25년도죠. 내후년에 오사카 일본 간사이에서 그 엑스포가 열려요. 그리고 2030년도, 그러니까 7년 후죠. 네. 부산 엑스포. 그래서 여기 유치 경쟁에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표심을 드러내질 않아요. 대한민국을 나는 지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우리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우디는 어마어마한 돈을, 오일머니를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는 전부 다 사우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심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야 이제 계속 뭐 선물도 주고 이래야 네네. 되니까. 현재는 16대 48로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고 있네요. 네,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30개국을 이번에 뉴욕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만나서 설득하면요, 30개국을 설득하면 동률이 될 거예요. 그럼 바람 분위기 자체가 네네. 사우디에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몰려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는요, 어마어마한 성공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과거에 2002년 월드컵 하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일어날 텐데, 네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뛰는 대통령을 화끈하게 밀어주질 못할 망정, 맞습니다. 예. 이렇게 편하고 자꾸 놀러만 다니네, 놀러 다닙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치를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으로 가든지 그러면. 색깔을 좀 분명히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갔다 오신 것도 사실 대한민국 국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자유통일의 기반을 지금 열겠다는 건데. 이게 민간 차원의 일이잖아요. 사실은 예. 전 목사님은 민간이잖아요. 국가의 어떤 심부름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해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죠. 네. 정부를 대신해서 간 게 아닌데, 민간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몇 천억 들어가는 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밑에 그 계좌랑 로고를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기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번에 오늘 사실 목사님 그 전라도에서 자유마을 대회가 있었거든요. 광주고 맞습니다. 한번 광주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요 영상 보고 한번 또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넣어주세요. 광주여 일어나라! 빨갱이들을 쳐내야 돼. 강기정부터 쳐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전라도가 니들 건지 알아? 대한민국도, 이 전라도도 대한민국의 것이야. 대한민국 것이요. 한국에서 큰 거금의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평양을 향하고 있다는 거야. 이걸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 그 담임 목사님이 CIA에다 신고를 했어. 그 미국 CIA가 한국 국정원에다가 알려준 거야. 지금 거대한 11조의 돈이 북한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수사를 나섰어. 수사를 나섰더니 세상에
김대중, 이 문재인 이 정부가 수사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다 깜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깜빵에 집어넣은 제목도 뭔지 압니까? 수사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 윤석열 대통령님, 나 이 기회에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거 국정원에서 이거 수표 밝히다가 수사하다가 깜빵 갔다 온 사람들을 전면 사면 복권해 주십시오.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해 주셔야지. 당연히 한 사람의 전향, 박정희의 전향이 대한민국을 살렸고 김대중 한 사람이 끝까지 전향 안 한 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면 이제 전라도여 일어나서 김대중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이름 덴마하트에 구른 투비와 탈가스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전 광훈이가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전광훈 목사가 있기에 이 시대는 반드시 살아날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광주에 이렇게 모인 것을 보니까요, 대한민국 희망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삶을 통해서 우리 광주에 우리 호남분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애국할 때 우리나라는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몇몇 분자들, 그것도 종북, 주사파, 운동권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사회주의 다 망했습니다. 포퓰리즘 다 망했습니다. 나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광훈 목사 물어보면 이단이니 어쩌니. 그런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보다 공부 잘했냐? 네가 얼마나 들어봤냐? 난 정광훈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고요, 이분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나는 그것보다도 정광훈 목사님한테 더 마음을 빼앗겼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어요.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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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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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 자유마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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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훈 목사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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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도 광주에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주에서 하신 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오늘 오후에, 오전이랑 오후에 또 한 번 하셨거든요. 그 오후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론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측 돈 봉투 20개 수수 인정했다.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봉투 속에 100만 원씩 있었다. 관련돼서 또 다음 기사, 네, 이어집니다. 네. 첫 재판에서 이제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네. 변호사 측에도 그렇고 윤관석 측 돈 봉투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 6천만 원은 과장이다.
그 다음 기사도 또 이어지니까요. 네. 네. 송영길 전 보좌관 윤관석 6천만 원 제공 혐의 인정. 네. 요 다음 이제 요 관련 마지막 기사인데요. 요거까지 읽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망신주기라고 하던 윤관석 돈봉투 수수 법정서 돌연 말 바꾼 이유. 선생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돈봉투 관련돼서 한 20명 정도가 연관이 있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검찰의 망신주기라고만 이야기했다가 실제 조사가 들어가고 나니까 법정에서 술술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저 사람도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법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좀 액수를 좀 줄이고 돈 액수도 줄이고 네. 개수도 좀 줄여서 아마 어차피 이건 처벌받게 될 테니 본인의 형량을 좀 줄여보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송영길이도 이제 조사받고 송영길이도 곧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밑에 기사 내용을 조금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갑자기 그 검찰들이 어떤 망신주기다라고 말해놓고선 법정 가서 이렇게 어떻게 술술술 부는가 대체 뭐냐 했을 때 법조계에선 공범들의 진술이 결정적 영향을 아마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된 윤관석 의원이 지난 18일 첫 재판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말도 안 된다. 검찰이 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재판에 들어가고 나니까 뭐 윤관석 의원이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윤 의원의 검찰 수사 이후 돈봉투 의혹과 무관, 검찰의 망신주기 등 과거에 관경 발언을 했던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범들이 법정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자세하게는 그 밑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이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1-2부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가담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사실상 거의 다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 정도면?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준 사람들은 일관되게 줬다고 하는데 네. 받은 사람이 계속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그게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돈봉투 10개씩 20개 받은 사실도 인정한다. 인정을 해야 처벌이 이제 형량이 좀 낮아질 수 있고 또 아마 저 윤관석 의원이 혼자 되잡아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입 다물고 있고 본인이 자꾸 부인하다 보면 혼자 이거 뒤집어 쓰니까 예. 차라리 시인하고 네. 본인은 처벌 받더라도 조금 가벼운 처벌을 받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까지만 그 당시 처음에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아니다라고 막 부인을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300만 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네. 열어보니까 100만 원만 들어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또 국회의원에게 떡값을 주는데 100만 원만 준다? 그리고 표를 산다? 100만 원 주고는 당대표 표 사기 어렵죠. 300만 원도 굉장히 이건 싼 값인데 국회의원한테 100만 원 주고서 저 송영길이 좀 찍어달라 그러면 누가 일반인들은 1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국회의원들이 100만 원이 뭐 이렇게 큰 돈 아니죠. 그리고 분명 이게 저 금액을 줄이는 데에도 다 그 법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짜리가 20개면 6천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네. 처벌되고 또 5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처벌이 되고 그러니까 강도가 세집니다. 예. 이게. 그래서 그 액수를 줄이려고 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액수가 100만 원짜리 20개 하면 2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300만 원짜리 20개는 6천만 원이잖아. 맞습니다. 6천만 원과 2천만 원 차이는 커요. 예. 이 법적인 형량의 차이도 크고 예, 처벌의 본인이 차이도 크기 처벌을 때문에. 좀 약하게 어차피 처벌받을 거 네. 처벌을 좀
강력하게 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 둘씩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게 제가 볼 땐 숙청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윤 또- 대통령 미국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 요구서에 결재를 했다, 사인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또 같은- 전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 제가 이르면 21일 본회의 표결. 다음 기사도 또 같은 기사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결 때는 방탄, 가결 때는 내분. 민주당 이재명 체포 동의안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이송이 되는 일이 있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 단식에 대한 그 진정성, 단식에 대한 진정성이 그닥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 어쨌든 이재명을 지지한 분들이 1,400만인데 네. 얼마나 많이 이재명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직까지는 자꾸 우리 주변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재명이가 돈을 직접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 뭐 이재명이 집에 돈이 나왔다, 이재명 계좌에 돈이 나왔다, 이런 게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렇게 피부로 이재명의 죄를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했던 1,400만 중에서 얼마나 많이 이탈됐을까. 그러다 보니까 개딸만이 아니고 개딸은 전면에 막 나서도 이렇게 떼거질 쓰지만 뒤에서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이재명을 거기다 단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단식하는데요. 20일 단식하는데 저렇게 얼굴이 눈이 피둥피둥하고 저럴 수가 없고요. 이미 성모병원에서 피 빼서 혈액 검사했는데 그게 엄청난 결과치가 나왔어요. 아무런 만약에 20일을 단식하면요. 일단 탈수 현상도 오고요. 빈혈 수치도 나오게 되고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완전 정상으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잡수셨다는 얘기죠. 아무런 헤모그로빈, 철분 수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비밀 탈로 성모병원에 있으면 비밀 탈론하게 되니까 중량구에 있는 그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해서 거기는 아주 좌파 소굴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병실 문 잠궈놓고 원장하고 뭘 먹는지 다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닌게르는 맞고 네네. 금식은 계속한다? 아니 닌게르 고단위 영양제 다 맞는데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맞습니다. 닌게르 맞고 영양제 알부민 주사 맞고 이러면요 100일 200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여전히 속습니다. 이재명이 불쌍하다고. 이게 입으로 안 먹는 거지 바늘로 다 먹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게. 아니 그건 혈액 속에도 다 이게 영양제 집어넣고 네네. 그렇게 이렇게 혈관 주사만 놓고 닌게르만 놓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결되는 방탄, 가결되는 내분, 진퇴양난에 빠졌다. 다시 시험대에 지금 오른다라고 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다음 보니까 이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이재명 처벌을 피하려 정치를 끌어들였다. 야당 지도부는 똘똘 뭉쳐 구속을 막아내자. 사실 저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 이재명이 죽으면 같이 다 죽어야 되니까 공동 운명, 지금 민주당은 네네. 이재명이와 공동 운명체죠. 생명 공동체가 예, 되었습니다. 같은 네. 공동체니까 네네. 이 좌파들이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의 모든 연결고리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다음 기사도 연결 기사인데 진짜 이게 진짜 악랄하다고 느끼는 게
이러니까 이재명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명계에서 네. 이재명 체포안에 만약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다면 네.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다. 아, 무슨 조직 친명계 집단도 의원들만 아니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저 개딸들이 맞습니다. 비명계 가만두지 않죠. 예.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 의원들한테 지금 문자 막 폭탄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욕설에 문자 폭탄 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수박들 막 이 검증에 나서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재명 체포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끝까지 색출을 해서 절대 다음 정치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을 끊어놓겠다.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이재명이 잘하든 못하든 일단 살리고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떠나서 국민의힘으로 오든지 아니면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맞습니다. 오겠다는 결단이 아니면 예. 저기에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드러내는 게 어렵죠. 몇 사람은 좀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유통일당으로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자유통일당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단독 기사로 또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결정적인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구속영장 관련돼서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백현동 신경을 써줘라 지시했다. 네, 그 밑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그거 좀 크게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재명의 주요 혐의 해서 네. 이 혐의가 그러니까 2015년에 성남시장 때 유동규에게 말을 한 내용 인섭이 형이 끼었으니까 네. 잘 해줘라. 그래서 정진상이하고 요 김인섭이 있어요. 요 김인섭이가 네네. 요 김인섭이가 요 정진상이를 이재명이한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변호사 사무실 하고 있을 때 네. 김인섭이가 정진상을 소개해서 변호사 사무소에 사무장을 정진상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선거 때도 선거대책위원장도 김인섭이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은 김인섭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걸 갚아주는 게 바로 대장동 사건을 김인섭이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김인섭이가 그 대장동 그 백현동 사건, 네. 백현동 아파트 개발하는데 거기에 그 임원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잘 도와줘라. 그래서 4단계, 5단계에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인허가를 전부 다 해주고 그래서 정진상이하고 김인섭이하고는 300차례 이상 서로 문자 통화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요 내용 밑에 조금 보면 정리가 좀 돼 있거든요. 예,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주요 내용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돼서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사장 직무대리에게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 김인섭입니다. 예. 네, 끼어 있으니 정진상에게 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 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을 하며 지사님 방북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하자 고생하셨다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이것도 큰 것 같더라고요. 증인 김모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매우 정치적 배경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을 했다. 요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요 골자로 이제 청구가 됐는데, 아마도 또 이 방탄을 힘입어서 들어가지 않지는 않을까.
근데 이렇게 계속 질질 끄는 게 어쨌든 내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악 영향을 끼치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당장 이래도 호재고 저래도 호재 아닌가요, 목사님? 이 백현동 사업권에 네.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원래 참여해서 도시개발공사 주도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원래 100% 임대아파트 지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성남 도계공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도계공을 빼버리고 민간업자만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성남 도계공에 한 2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상 배임죄, 요거는 징역 7년에서 1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액수가 200억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50억 이상의 이득이 있으기 때문에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법률 위반. 이건 돈 5년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김성태에게 대북 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준 거 부정청탁을 했죠. 그리고 북한에 이 팜 사업한 거 500만 달러. 그 다음에 3자 뇌물 혐의. 이렇게 하면 여기 또 11년에서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조서에 이런 내용 중에서 전부 합하면 30년은 된다는 거예요. 30년에서 그냥 30년이 무기징역이죠. 맞습니다. 예. 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가짜 단식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단식 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기사가 또 이 다음 기사에 바로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요. 네, 이재명 이송된 녹색병원 야권 노동계 단식 투쟁 후 찾은 곳. 그 원래는 처음에 이 녹색병원으로 바로 갔던 게 아니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거기서 이제 입원을 한 게 아니라 녹색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는데 요 다음 기사가 그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띄워주시면 이재명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이 됐다. 그 이유가 대체 뭐냐? 라고 이제 오늘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밑에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녹색병원으로 이동이 됐다. 녹색병원 원장 오염수 반대 단식, 우원식 이정 및 진료,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싱크탱크 관여하는 등 인연이 깊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굳이 사실 녹색병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녹색병원은 저 면목동, 면목 없는 사람들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면목 없는 면목동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녹색병원하고 여의도 성모병원 카톨릭 대학 나온 좋은 의사들이 많습니다. 굳이 성모병원을 떠나서 녹색병원으로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미 그 119 소방대에서 그 구급대에 의해서 성모병원에 갔으면 거기서 진료받고 거기서 입원 가려야지 왜 녹색병원까지 갑니까? 자, 그러면 이 녹색병원이 뭐냐면요. 녹색병원이 개원한 건 91년이에요. 예. 91년인데 원래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좀 알 거예요. 저 구리에 가면 원진 레이원이라고 과거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노동쟁의하고 분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원진 레이원 그 노동자들의 그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 보상금을 받아서 그 면목동에 옛날 서울 기독병원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걸 인수한 겁니다. 원진 레이원 노동자들의 보상금 받은 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녹색병원, 서울 기독병원이 녹색병원이 된 거예요. 근데 공교롭 때 그 녹색병원 자리에 원래 서울 기독병원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79년도에 면목동에 YH 여공 중에 김경숙이라고 네. 노조 집행위원이 있는데 그 시민당 당사를 점거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그 가발 공장인데 YH 무역 사건. 그게 지금 녹색병원 그 자리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병원장도 그렇고 여기 녹색병원의 발전위원이 민주당의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발전위원이에요. 그다음 민노총의 양경수 노조 위원장했던 양경수. 그다음에
그 박석원 진보연대 대표 전문 아주 시위꾼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 이 병원의 발전위원회예요. 그리고 원장 임상혁이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고요. 경기도 자문위원도 했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 반대, 광우병 촛불, 아주 이거 아주 좌파들의 본거지가 이 녹색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지금 문재인이도 이제 가서 병문안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밑에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녹색병원에서 올린 그 페이스북 글인가요? 네, 좀만 더 내려보면 캡처본이 있어요. 더 좀만 내려보세요. 네, 쭉쭉 내려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이 녹색병원에서 올린 글입니다. 7월 6일 오후 임상혁 원장, 정혜양 사회복지사 등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11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혈압, 혈당 체크와 몸 상태를 살피는 등 방문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밑에 또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도 올렸습니다. 오염된 바다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방류 저지가 최선입니다. 그 밑에도 사진을 보여준 후쿠시마 관련돼서 이 병원 원장이 저 안경 쓴 게 원장입니다. 이쪽에 이정미고요. 예, 핵 오염수 투기 반대. 그 밑에도 사진 또 있어요. 밑에도 예, 여기도 이렇게 관련 인사들의 사진이 이렇게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이미 사실상 녹색병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라는 걸 쉽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재명이 경기지사 할 때, 네. 경기도 도지사 할 때 그때 경기도 자문위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뭐 광우병 촛불 시위 이런 거 전부 앞장섰던 사람이 저 오른쪽에 마스크 쓰고 안경 쓴 저 네.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성모병원에 갔다가 아까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성모병원에서는 이제 입원을 거부했다. 몸이 입원할 상태가 아닌데 왜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느냐. 정상이니까 모든 게 정상이니까 당만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고 네. 나머지는 아주 정상 20일 굶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들의 지금 견해가요. 예. 전국의 댓글들 다 보면 의사들의 견해, 의사 선생들의 말은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절대로 20일 굶은 사람이 저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잡수신 분 체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20일 굶으면요 어지러워서 고통스러워서 얼굴이요 예. 고통스러워 눈을 똑바로 감고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막 찡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얼마나 눈만 감고 시험만 코털만 길렀지. 아무런 뭐 당뇨 환자가 단식을 한 저렇게 막 19일 동안 단식했다는 거 저혈당이 자체가 와가지고요 죽어요. 저혈당 와가지고 안 된다니까. 일반 사람도 힘든데 당뇨 환자가 19일 동안 단식을 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모병원에 갔더니 이거 뭐 입원해야 될 상태가 아니다. 멀쩡하다. 좀 피곤한 것뿐이다 하고 돌려보내니까 받아준 저 녹십자병원인가요? 녹색병원에서는 냉큼 받아가지고 이제 입원을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까 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같은 쪽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다는 저게 그런 2020년도 2020년 5월 달이잖아요. 네. 경기도청 신관 2층이죠. 20년도는 이재명이 도지사로 있을 때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발전위원회 그러니까 도지사 자문위원을 맡겨준 거예요. 그 전부터 이재명하고도 서로 교류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이재명 얘기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기사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9.19 평양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네. 이재명 만남이 주목된다. 그 다음 기사도 같은 기사입니다. 네. 김의겸 문 평양 공동선언 행사 전 이재명 대표 만나
만나는 것으로 알아 단식 만류할 것이다. 네, 그 다음이요. 이거 아까 속보로 나왔었는데요. 문화일보에서. 3시 30분 이재명 문병 예정 단식 중단을 설득할 거다. 단식 안 하고 있다는 거 문재인이도 알고 있거든요. 예. 끼리끼리 쇼하고 앉았는 거죠. 너무 부정직한 놈들끼리 몰려서. 네. 근데 이게 오늘 문재인이 이재명을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나러 가는 길이 원래 목적지가 9.19 평양 선언 5주년 행사에 참석차 나왔다가 이제 이재명 만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9.19 군사 합의에 이제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선생님 그 우리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이제 피살됐던 사건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의 형이었던 이래진 씨가 아직도 평화를 운운하냐라고 하면서 아주 오늘 그 질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요. 이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9.19 행사 참석 소식에 북한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 아직도 평화를 운운하고 있냐? 이 9.19 군사 합의 관련돼서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대수장에서는 이번에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밑에 사진을 좀 볼게요. 네, 이제 장군들이 이 대수장입니다.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네, 이 대수장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 촉구 성명 발표, 기만 이적성 합의 즉각 폐기하라, 안보 역량 훼손을 실사하라. 이제 국방 포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이 그 당시에 9.19 군사 합의에 거의 모든 걸 쏟아 부을 정도로 했었는데 이에 관련돼서 오늘도 이제 최근까지도 나온 기사들이 있거든요. 다음 기사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5년 파기를 선언할까? 그러니까 이게 군 수뇌부에서 봤을 때에도 9.19 군사 합의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고 위험하게 하는 거라는 게 이 군 장교 출신들이 바라볼 때도 너무나도 자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수장에서도 이러한 선언 공동 성명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문제는요. 이 다음입니다. 이게 이 9.19 군사 합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무슨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밥 먹듯 위반한 9.19 군사합의 운명. 이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뭐 방사포 훈련도 하고 예, 예. 뭐 많이 합의를 이미 북한은 여러 차례 폐기했습니다. 다 맞습니다. 깼어요. 예. 그리고 뭐 핵 사용하겠다고 법제화시켰고 그런데 왜 우리만 9.19를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저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물론 장성들 중에서도 민주당 저 김병주 같은 저는 저 육군사관학교 가서 교장 막 차례 시켜놓고 이번에도 얼차례를 줬다고 그래요. 그런 부정한 선배들 말 들으면 안 되죠. 교장 육사 현직 교장이 더 중요하지 전직 선배가 뭐 중요합니까? 이런 김병주 같은 이 좌파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군 장성들은 우리 광화문과 함께 대수장 장성단들이 좀 광화문에 나와서 힘을 좀 모아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참. 전문 군사적 지식들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참 많이 알고 있잖아요. 9.19 합의죠. 문재인이 갈 당시에 비행기는요 80km까지는 안 뜨는 것으로 훈련도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서울은요 80km 안에 들어가요. 판문점서부터 하면 네. 들어가. 그런데 평양은 안 들어가요. 그럼 평양은 보호받고 서울은 완전히 불바다도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 우리 합참이나 국방부의 이 간부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20km로 80km를 20km로 줄인 거예요. 20km로. 문재인이는 역적이죠. 맞습니다.
실제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잔존으로 남아있는 게 이 9.19 군사합의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음 이제부터 막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통계 요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징역 3년 처벌감이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한 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게 진짜 3년 정도 징역 3년에 행하는 처벌감이다라고 이제 문화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이제 취임한 후에 국정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이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국정을 농단한 거죠. 국민을 속이고. 맞습니다. 예. 저게 부동산 통계만 조작한 게 아니에요. 예. 일자리, 예? 일자리도 다 통계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을 속이고, 그래서 국민들은 잘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속아서, 부동산 막 그냥 거품 올려놨다가 다 지금 전세 깡통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목숨을 잃어버리고요. 맞습니다. 이런 게 전부 문재인이 책임져야 돼. 무슨 징역 3년입니까? 징역 30년 가지도 안 되죠. 이 부동산 관련돼서 저 당시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가격이 지금 잡히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치를 잘못된 통계는 안 좋은 통계를 가져오면 설득이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조작한 통계를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협조 안 하는 데는 전부 다 뭐 예산도 안 주고 그 단체 자체를 없애버린다. 공갈을 치고 협박해서 그리고 할 수 없이 따라오고 지금 고발된 사람만 지금 공무원만 한 20명 되는데 왜 공무원들을 처벌합니까? 시킨 사람 문재인이를 처벌을 해야죠. 맞습니다. 이 다음 기사에 보면 원희룡 장관이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통계 조작 감사원 발표에 내부에서 머리통 세게 맞아 어지러질한 상태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원희룡 장관이 했던 말이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이었던 거죠, 이게.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의 정부의 어떠한 포퓰리즘을 위해서 가짜 조작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을 계속 5년 동안 속여오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20번 넘게 만들었지만 다 실패를 했었죠. 아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이 실패를 하겠습니까? 다 사기였다고 하는 게 하나둘씩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통계뿐만이 아니라 이 원전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 대박 호재 미국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네, 다음 기사도 같이 보여주세요. 네. 한수원 미 업체가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미국 법원 소송에서 네. 승소했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수원에서 네. 우리 원전 수출의 길이 열린 거죠. 맞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거 탈원전 해갖고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탈원전이었잖아요, 목사님. 근데 이 탈원전에 관련돼서 저희가 그 다음 기사 보면 자료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탈원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밑에 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내려주시면 좀만 더 내려주세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 개요에 그 밑에. 네, 2번.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 때부터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공약은 19대 대선에서도 다시 제시되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그다음에 건설 계획 백지화, 신고리 5호기랑 6호기의 공사를 중단 및 월성 1호기는 폐쇄,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2월 원전 재난 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의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2060년까지 원전 제로 추진하겠다며 원전의 전력 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탈원전을 한다. 이게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제가 참 이게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그 당시에 에이 설마 영화 보고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화가 최근에 이제 나오는 영화들이 전부 좌파 영화죠. 네. 아니, 한